자, 첫 번째 퍼블릭 클래스 해가지고 이제 파일의 이름은 foexam 4ex01이라고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지금 int i, 자 여기에서 지금 뭘 해줬습니까? 선언이라는 걸 해줬죠. 그쵸? 자, 초기화는 안 시켰습니다. 초기화를 지금 아래쪽에 보면 for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라. 자, 몇 번 반복한다? 5번 반복하는 거죠. 그죠? i를 어떻게 하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아스테리스크를 10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출력한 다음에 끝나잖아, 그지? 끝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숑 올라가겠지. 그럼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i가 이제 1이 됐어요. 자, 1이 됐으니까 조건 맞네, 그지? 다시 한번 출력하겠죠? 두 번째 줄 됐지? 그럼 다시 올라갔어. 이제 i가 얼마? 2가 됐죠? 조건에 맞지? 다시 출력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출력이 되고 또 하나 증가했으니까 이제 i는 얼마? 3 됐죠? 조건에 맞지? 출력됐죠? 다시 하나 증가했지? 4가 됐죠? 조건에 맞죠? 또 출력했죠? 자, 이제 i에 하나 증가시키니까 i가 얼마가 돼? 5가 됐어요. 자, 5는 5보다 작다. 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바깥쪽에서 i에 대해서 출력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출력을 하면은, 자, 이 i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폼은 바깥쪽에서 실행을 했을 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총 10개짜리 몇 번? 5번을 찍어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자 i라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할 수도 있다. 폼은 안쪽에서 자 int i는 0,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 이 i의 수명은 언제 끝난다? 5번 반복을 하고 나서 포문을 나가는 순간에 끝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이거는 딱 보니 뭐예요? i하고 썸이 있는 이러한 형태, 누적 합계를 구하는 것이다. 뭐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자, 일단 i하고 썸에서 썸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4에서 i를 1부터 시작을 했어요. 1부터 얼마가 될 때까지? 10이 될 때까지. 즉 1, 2, 3, 4, 5, 6, 7, 8, 9, 10이죠.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이 i의 값에다가 누구를? 썸이라고 하는 놈을 계속해서 누적합계 시킨 다음에 그 결과값을 다시 썸에다 저장하는 거죠. 자, 요 코드도 이제 눈에 익혀야 돼요. 자, 얘를 풀었으면은 어떻게 쓸 수 있지? 썸은 썸 플러스 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현재의 i 값과 현재의 썸 값, 저장되어 있는 썸 값을 가져와서 두 개를 어떻게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다시 어디에다가 썸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즉 추가적으로 계속 넣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때 얘는 1부터 10까지라고 했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물론 0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0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어차피 0이라는 놈은 더하나 안 더하나 그냥 0이잖아. 그래서 시작값이 0이 돼도 무방하다. 종료값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출력을 해요? 자, system.out.println 1부터 10까지의 합은, 즉 1, 2, 3, 4, 5, 6, 7, 8, 90 다 더하는 거지? 그러면 썸 값이다. 물론 이 썸에서 이제 55가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중간 과정을 계속 보고 싶어요. 중간 과정을 계속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여기에서는 포문에서 시작이 여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종료가 요 부분이에요. 한 줄짜리기 때문에 중괄호를 안 썼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 끝나고 나서, 포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출력문이 나오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나하나 더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썸에 대한 걸 내가 보고 싶다면 출력문 하나를 다시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요 사이에다 넣어줘야겠지. 요 사이에다가 출력문을 추가해 준다면,
즉 여기다가 시스템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썸을 출력을 한다면 현재까지 i가 더해졌을 때의 계속 누적 합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최종 합계가 또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 중간 과정을 알고 싶을 때는 이러한 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위치에 출력문을 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의 중간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반복문은 이런 것도 학습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예제. 자, 포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1개, 2개, 3개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코드는 살짝 달라. 그런데 결과값은 동일해요.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자, 10개짜리의 아스테리스크가 총 몇 줄? 총 5줄이 생성이 돼요. 자, 10개짜리의 아스테리스크가 총 5줄 생성이 돼요. 10개짜리의 아스테리스크가 총 5줄 생성이 됩니다. 보자. i라는 놈으로 먼저 선언을 해준 다음에 포문 이용해서 i가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얘는 0, 1, 2, 3, 4까지 하는 거죠. 4까지 i가 하나씩 증가된단 말이야. 증가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10개 찍는 거죠. 그죠? i가 1일 때 조건 맞으니까 10개 찍어. 끝! 그 다음에 0, 1, 2, 3, 4, 5, 5는 안 되죠. 4까지 찍었죠? 그 다음에 프린트 ln은 하니까는 여기서 이제 2칸 엔터 친 거죠. 이렇게. 요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두 번째 걸 보자. 두 번째 거는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를 시키는데 어떻게 증가시켰냐? 하나씩 증가가 아니라 i 플러스 이퀄 2예요. i 플러스 이퀄 2라는 얘기는 i는 i 플러스 2가 되죠. 자, i가 1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1일 때 i가 1일 때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에서 i는 3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i가 3이 돼가지고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i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i는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i는 9가 되겠죠. 즉 i의 빈도수를 보니까 1, 3, 5, 7, 9. 자, 처음 숫자, 시작 숫자로부터 계속 얼마씩 2씩 증가를 시킨다는 얘기죠. i가 몇 개 나와요? 총 5개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해도 5줄 찍는 거예요. 이렇게 i 만족할 때마다 10개씩 찍는 거니까 조건 만족할 때마다. 프린트 F 썼습니다. 이번엔 역슬래시엔 역슬래시엔. 자, 이거는 프린트 포맷이라 그랬죠. 역슬래시엔이 2개 들어갔으니까 얘도 똑같이 엔터 2개. 세 번째 거는 i가 10이에요. i가 10. i가 0보다 클 때까지. 즉 이건 무슨 얘기야? 1 될 때까지죠. 1 될 때까지 i를 마이너스 이퀄 2라고 했어요. 이건 뭐야? i는 i-2. 즉 시작값에서 얼마씩 줄여나가면서 2씩 줄여나가면서, 즉 10 그 다음 10 참이니까 출력하고, 2를 줄인 8 참이니까 출력하고, 6 참이니까 출력하죠. 4 참이죠. 출력돼. 2 참이니까 출력되고, 그 다음에 0이 됐어요.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조건이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출력이 안 됩니다. 몇 번? 하나, 둘, 셋, 넷, 5번. 출력문 5번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코드는 3개가 다 어때?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엄청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같은 코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프로그래머 또는 개발자 100명이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코드를 짜잖아?
그러면 단 한 명도 안 갔습니다. 뭔가는 반드시 틀려요. 로직에 약간 변화가 있던지 아니면 변수의 이름조차 같을 수가 없겠죠. 변수는 내가 만드는 건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가 뺏겨놨으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코드를 뺏겼으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죠, 당연히. 이거 내 코드다라는 거 보면 알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다 바꿔치기 하죠. 알고리즘까지. 그러니까 더 계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고. 어설프게 남의 코드를 갖다 쓰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걸린다. 근데 뭐 개발자들 사이에서도요, 이런 코드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공유를 다 해요. 괜찮은 것들은. 물론 이제 자기가 정말 생활에 필요한 코드들 있죠. 먹고 살기 위한 코드들, 그런 것들은 공유를 못 하겠지만 기본적인 코드들은 전부 다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자. 요거 아주 흥미진진한 코드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은요, for i는 65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65부터 자, i가 9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65부터 시작을 해서 66, 67, 68, 69, 70 해서 어디까지? 90이라는 숫자까지 나오겠죠. 총 몇 개의 숫자가 65부터 나와야 되니까 26개의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숫자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지금 프린트 F라고 했죠? 프린트 F에 %C를 쓰게 되면은 캐릭터란 뜻이에요. 즉 문자형으로 이 숫자를, 정수잖아, 이 숫자를 어떻게 변환해서 출력을 해줘라. 문자 형태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줘라. 따라서 자, 65는 문자형으로 바뀌면, 캐릭터로 바뀌면 영문 대문자 A였지요. 그쵸? B는 66이었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출력 결과가 뭐로 나와? 영문 대문자 A부터 Z까지, G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문 소문자를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65 대신에 97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97부터 쓰면 끝나? 여기도 바꿔야 되겠죠? 여기 바꿔야겠죠? 얼마 바꿔야 돼요? 65에다가 25 더하면 90이잖아. 그죠? 97에다가 25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97 더하기 25는 또 해야 돼요? 97 더하기 25는 얼마? 122까지를 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소문자가 나온다.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키보드로 코드를 치잖아요. 그죠? 키보드에 있는 키보드에 있는 내용을 치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코드 값이 컴퓨터로 전송이 돼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걸 다시 숫자화로 바꿔가지고 문자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키보드로 입력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문자입니다. 문자. 전부 다 문자예요. 1, 2, 3, 4, 5, 6, 7, 8, 9, 0 이것도 문자예요. 전부 다 문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했을 때 재밌었을 거예요. 했다면 재미있었을 거예요. 자, 65는 대문자 A다. 97은 소문자 A다. 48은 숫자 0이다. 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자라고 했었죠. 딴 거보다. 자, 다섯 번째, int i랑 j가 있어요. 자, 변수 두 개가 있는데 i가 0이고요, j도 0이에요. 자, 이때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이때 i도 1 증가시키고 j도 1 증가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반복문 내에서 초기값과 증가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넣을 수 있더라 없더라? 넣을 수 있다. 이걸 보기 위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i 출력하고 j를 한번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니까는 조건 만족하면은 i 00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i 증가시키고 j도 증가시켜서 1씩 증가시켰으니까 i가 1, j도 1 됐겠죠? 조건은 뭐만 보는 거야? i만 오로지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와? 자, 00, 11, 22, 33, 44. 5, 5는 나올 수가 없죠. i가 5가 되는 순간 거짓돼 버리니까 나가버릴 거 아니야. 그쵸? 요 예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초기값과 증가값을 쉼표로 연결해서 코드를 삽입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보는 예제예요. 간단하게. 자, 포문에 보면은 계속 지금 저는 뭐 A, B, C 뭐 이런 거 안 쓰고 I를 쓰고 그 다음에 J를 썼어요. 그죠? 요거는 반복문을 쓸 때 일반적으로 반복문의 변수는 그냥 I라고 많이 씁니다. 관습적으로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연습 예제에서는 그래서 요런 I하고 J 뭐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자, 6번째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중차 포문이에요. 다중 포문. 네스티드 루프라고 하는 방식인데 i가 있어요. i는 1부터 3까지죠. 1부터 3까지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몇 번 돌아야 얘는 3번 반복합니다. 3번. 근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또 뭐가 있어? 포가 있어요. 다시 또 포문이 있지? 얘는 1부터 4까지야. 그러면 이 안에서 몇 번 돌아요? 4번 돕니다. 즉 i가 1일 때 j가 4번 돌아요. i가 2일 때 j가 4번 돌아요. i가 3일 때 j가 4번 돌아요. 전체 몇 번 반복한다? 3 곱하기 4는 12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i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i가 1일 때 참이지 내려가. 그러면 현재 요 상태에서의 i는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예요. 요 상태에서. 자, j가 1이에요. 조건 맞죠? i랑 j랑 더하래. j 얼만데? 1이죠. 따라서 썸은 얼마가 돼요? j도 1이니까 썸은 얼마? 2가 되겠죠. 맞아요? 요거 내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딱 해준 다음에 썸 출력하는 거니까 요거 출력하는 거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로 올라가야 돼. 요로. 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얘가 아직 안 끝났잖아. 두 번째 줄이. 두 번째 포문이 안 끝났죠. j를 하나 증가시켜요. i는 현재 얼마 상태? 1인 상태 그대로고 j가 이제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j가 2가 된 다음에 조건 보니까 맞죠? i랑 j랑 또 어떻게 하래? 더하래. i가 얼마? 1, j가 얼마? 2. 따라서 두 개 더하니까 3. 아직 안 끝났죠? 다시 또 j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증가시켜야 되지. 그러면 i는 1이고 j는 얼마? 3 되죠? 1 더하기 3은 4. 아직 j는 3이야. 또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증가시켰어. 이제 4 됐죠? 자, 4 됐을 때 조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네. 그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1 더하기 4를 내줍니다. 그래서 5. j가 4에서 하나 더 증가를 했겠죠. 이제 하나 더 증가한 다음에 옆으로 가니까 조건 안 맞아요. 조건 안 맞으니까 이제 나가자. 그래서 포문을 빠져나가서 이제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어디로 올라가요? 빠져나가서 요리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죠?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 출력문 하나 있지? 출력문 하나 있죠? 얘까지 해야지.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누가 나온 거야? 요 포문 자체를 나온 거예요. 아직 이 포문 안쪽이죠? 그죠? 얘까지 실행이 돼야 돼. 한 줄 떨어뜨려 줘야 돼요. 엔터.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요 경로가 아니라 요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i가 얼마가 돼요? i는 2가 돼요. i가 2가 된 상태에서 j1 마찬가지로 얼마부터? 1부터 시작을 하겠죠. 2, 3, 4, 5 되면 안 되지? 그래서 2 더하기 1, 2 더하기 2, 2 더하기 3, 2 더하기 4 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끝났어? 다시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이제 i가 3이 되는 거죠. i는 3인 상태에서 자, j1을 똑같이 1부터 4까지 반복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코드 짜기 되게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손으로 하나 다 계산을 했죠. 이걸 이제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코드를 하나하나씩 분해해서 만드는 거예요. 결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 이중 포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값에 의한 뭘 해라? 그 다음 안쪽의 포문도 반복을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만 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예제예요. 중첩 포문은 물론 이제 이 뒤쪽에도 더 나오죠. 계속해서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언어의 가장 전통적인 예제 중에 하나 삼각형 만들기예요. 직각삼각형 만드는 건데, 자, i랑 j가 있어요. 이중포문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삼각형 나오죠. 이렇게 i는 1부터 i가 6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부터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오겠죠. 5가지, 그죠? 1부터 5까지. i의 범위는 1부터 5예요. 2, 3, 4, 5. 자, 요게 i의 범위야. 하나당 j가 0부터, 자, 여기 보면은 j가 누구보다 i보다 작을 때까지. 그 j의 최대값을 지금 보면은 j의 최대값은 i보다 하나 작을 때까지예요. i보다 하나 작을 때까지. 따라서 첫 번째 i가 1일 때 j의 최대값은 얼마란 얘기야? j의 최대값 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i가 1일 때 j가 0 만족하네. 일단 그죠? 만족하니까 뭘 찍어? 별 하나를 꽁 찍어내요. 이렇게 찍어냈어요. 찍어내고 나서 j를 증가시켰더니만 j가 얼마가 됐어? 1이 돼버렸죠. 만족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 나가서 뭐예요? 엔터 한번 칩니다.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켰어. i를 증가시키니까 이번에 i가 얼마? 2가 됐죠. 그죠? 즉 요건 무슨 얘기야? j가 2보다 작을 때까지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j는 0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별 하나 찍었죠? 찍었죠? 여기서 보면은 엔터 안 치지, 그지? 프린트 F지. 그냥 별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j를 증가시킨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2보다 작아요. 1이니까, 그지? 다시 별 어떻게 돼? 하나 더 찍어. 하나 더 올라가겠죠? 이제서야 어떻게 돼? 2하고 같아지지. 조건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가. 엔터 뿅 쳐요. 자, 이번엔 i가 3일 때 j가 3보다 작아진답니다. j가 3보다 작아진다 했죠? j가 0부터지? 0, 1, 2가 되겠죠? 요것만 보면 0, 1, 2, 그지? 각각 하나씩 늘리면서 별을 짠짠짠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3개. 엔터 치겠죠. 이번엔 j가 4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시 어떻게 돼? 별 4개를 찍고 엔터. j가 5보다 작은 경우 별 5개 찍고 끝. 엔터. 이것들을 각각의 줄에다가 나열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중첩 포문에서 안쪽에 있는 포문의 종료값이 상위에 있는 포문의 i 값이다. 시작값부터 증가값이다.
이럴 때는 비정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요런 때 포문으로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예요.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는. 자, 요거는 이제 역삼각형을 만드는 건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먼저 몇 개 찍어? 먼저 5개를 찍은 다음 하나씩 줄여나가죠. 그죠? 착착착착 줄여나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i가 5부터 0보다 클 때까지 5, 4, 3, 2, 1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i를 하나씩 어떻게 해라? 감소시켜라. 그 안에 있는 포문을 보면은 이 안쪽의 포문은 어때? 여기 7번 예제하고 비교해보세요. 이 안쪽의 코드는 완전 똑같죠? 동일하게 얘는 어떤 역할만 하면 되니까 i만큼만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얘는 똑같아요. 바깥쪽에만 가지고도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거꾸로 된 역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냅니다. 자, 또 봅시다. 9번째 예제는 i는 2래요. i는 2, i가 3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플러스 i니까 어떻게 돼요? 증가시키는 거죠. i를. 그죠? 하나씩 증가시켜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2, 3, 4, 5, 6, 7, 8, 9, 10, 30까지 늘어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안쪽에 보니까 j는 2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이 해도 얼마까지? i까지예요. i까지 j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값 i가 2야. 자, i는 2예요. 최대값이 j의 최대값은 2란 얘기죠. j가 2부터 시작하지. 2부터 시작하죠. 시작하자마자 얘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 나가서 저 if에서 j랑 i랑 비교를 합니다. 같나요? 두 개를 비교했더니 j 얼마? 2. i 얼마? 2. 같네? 같으니까 뭘 찍어라? i를 찍어라. 따라서 2가 출력이 됩니다. 이건 이걸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올라가서 하나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i는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러면 j는 자 3 이렇게 됐죠. j는 2부터래. 자 2부터 만족해요? 만족해요. 만족하고 내려가 보니까는 i를 얼마로? j로 나누었을 때 i를 j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물어봐요. i는 얼마? 3이었죠. j 얼마? 2였죠. 나머지 0? 아니죠. 아니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잖아. 얘 실행 안 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이죠. 브레이크는. 자,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j가 얼마? 3 됐죠. i가 3이지. 조건 만족? 안 해. 밑으로 내려가. 나가서. i랑 j랑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찍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가 되죠. 이번에 4 됐습니다. j2 만족하죠? 만족하나요? 만족해요? 자, 만족하면은 비교를 하는데 i를 j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돼요? i가 4고 j가 2야. 2 나누기 4의 목 0 맞죠? 맞으니까 어디로 가? 밑으로 내려가죠. 브레이크 된지. 브레이크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포문을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브레이크의 특징은 현재 가장 가까운 포문을 나간다죠? 쑥 나갔어. 나가니까 누가 있어? if가 있네. if 있어요? 자, 2랑 4랑 같아요? 안 같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 안 찍어? 안 찍어요. 그냥 끝.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4일 땐 출력이 안 돼. 그 다음 j가 얼마가 돼요? 5가 돼요. 5보다 작을 때까지. i가 이제 5가 되는 거야. 자, j 2예요. 만족하네. 나머지 0이에요?
아니죠. 그럼 올라가. 이제 3 됐죠? 2에서 3 됐죠? 나머지 0이에요? 나머지 0이에요? 아니잖아. 아니죠? 다시 올라가요. 이번엔 4 됐죠? 나머지 0이에요? 아니죠. IJ 다르잖아. 이번엔 뭐예요? 5가 돼야 되지. 5가 됐는데 조건 만족? 안 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보니까 I랑 J랑 같아요? 같네. 같으니까 찍어. 이거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소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여기 보세요. 2, 3, 5, 7, 11, 13, 17, 19, 23, 29 소수죠? 그죠? 자, 소수의 정의 소수? 소수? 이렇게도 얘기하죠.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를 소수라고 얘기하죠. 1이랑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야 돼. 그래야지만 나누어 떨어져요. 요게 고 알고리즘이에요. 이중 포문과 함께 if 두 개와 함께 탈출문까지 넣어놓으면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 뭐 알고리즘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런 형태로 연산이 된다. 이거는 복잡한 형태예요. 포문 안에 if가 있고 포문 나가자마자 if가 있고 또 두 개를 비교하면서 중간에 있는 if문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브레이크를 if에 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if는 브레이크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얘는 뭐만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if를 제외한 블록문 빠져나가요. 스위치, for, while, do while. 그죠? 얘네들만 빠져나간다 그랬죠. 즉 요놈을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는 제어해 주는 거야. 이 브레이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제어를 판단을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예제가 있습니다. 뭐 알고리즘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while문 보겠습니다. 자, sum은 0, number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while문으로 while 사용법은 while 다음에 조건문 나와야 되죠. 자,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즉 뭐야 이거 1부터 10까지 얘기하는 거죠. 1부터 10까지 sum 플러스 equal 넘버니까는 sum은 sum 플러스 넘버. 자, 누적합계 구하는 거네, 그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번 더해주고 나서 넘버를 증감시켜라. 자, while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을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while문이 끝나기 전에 증감값이 있어야지만 얘가 언젠가 끝난다 그랬죠. 자, 요 내용이 while문 안에 없다면 얘는 어떻게 돼? 무한 반복을 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감값이 이 조건을 제한할 수 있는 값이 반드시 while문 안쪽에 있어주자.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의 누적합계를 구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쉬워요. 자, 다음 보면은 포문으로 만들었던 것을 다시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 while문으로 변환한 거예요. int i는 65라고 한 다음에 while i는 90보다 작을 때까지 어떻게 해라? 출력을 하는데 캐릭터 형태로 문자형으로 출력을 하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출력하고 증가. 됐습니까? 대신에 여기 지금 한 칸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일부러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안 치게 되면은 얘는 다 붙어서 나와요. 짜라락. 포문을 다시 뭘로? while로 바꾼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조 형태 보면은 while 다음에 조건 비교, 그 다음에 해야 할 실행문, 그 다음에 증감값,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A는 1이고 B는 0이고 sum은 0이에요. 자, 이 sum 값이 300보다 작을 때까지래. 즉 이거는 뭐냐면 누적 합계가
누적 합계가 300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맞죠? 일단 300 전까지예요. 그때 A에 A 1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썸에다가 누적을 시켜요. 누적을 시키면서 A를 플러스 시켰는데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시키고 나서 쭉 가다가 B는 A-1이라고 되어 있어요. A-1.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해놨느냐? A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300이 넘어버리겠지, 얘가. 그죠? 300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A가 하나 증가돼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A에서 1을 빼줘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300을 넘지 않는 A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장 큰 값. 여기서는 지금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합이 300이 넘는 A의 최소값이잖아요. 합이 300이 넘는 A의 최소값,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299까지 갔어. 이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에다가 A가 4가 띵 됐어요. 그러면은 300이 훨씬 넘어버리잖아. 맞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요 값이 나오기 전 값 있죠? 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A-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을 넘지 않는 A의 최대값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요 말은 그 값을 어떻게 한 거야? B에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출력을 B로 해주는 거예요. 즉 누적합계를 해보면은 1부터 얼마까지? 24까지 누적합계를 시켰을 때 그때 비로소 300을 넘지 않고 만약에 A가 25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300을 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수 이상의 그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포인트가 된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do while이에요. sum 0, number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력문 하나 보내준 다음에 먼저 실행시키죠. 자, 먼저 뭐래? 넘버를 1 증가시킵니다. 1 증가시키고 누적 합계를 구한 다음에 자, 이 넘버가 10보다 작으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뭐 해주는 거야? 증가시키고 누적 합계. 증가, 누적, 증가, 누적 하다가 얘가 언제가 되면 넘버가 10이 되는 순간에 조건에 안 맞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합 55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중간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두 문장 안에다가 출력문 넣어주면 되겠죠. 이 안에다가 위에다가 넣어주면 넘버 플러스 위에다 넣어주면 넘버가 증가하기 전 값이 될 것이고 이 밑에다가 넣어주면은 넘버는 증가된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누적 합계까지 구한 상태가 구해지겠죠. 현재 값에서. 그죠? 그래서 계량을 하면은 요 안에다가 다른 것을 해줄 수가 있다. 출력문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만큼 보기는 편해요. 내가 좀 더 귀찮아질 뿐이지. 자, 이번엔 sum 0, index 0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값하고 비슷한 건데 do 한 다음에 인덱스를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인덱스 해가지고 누적합계를 만드는데 언제까지? 자, 이 누적합계가 100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라. 즉 1000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 얘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누적합계를 구해서 그 합이 1000보다 작은 최대의 합이 얼마인지 그 최대합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누적합계에서 인덱스를 빼주는 이유는 인덱스가 하나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이 인덱스만큼 빼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수는 인덱스에서 1을 빼주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더해지는 최대 자연수값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의심 나면 뭐 해보면 돼? 1부터 계속 누적합계 해보면 돼요. 얼마가 되는지. 자, 여기에서 45가 됐을 때 이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가, 누적합계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째 폼은 지금 나와 있는데 i가 1이에요. i가 5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킨대. 따라서 얘는 몇 번 반복한다? 50회 반복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50번을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i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이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짝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짝수를 얘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2의 배수는 짝수예요. 맞습니까? 짝수는 2의 배수. 자, 여기 파이프 두 개 있으니까 또는이야. 또는 i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 이건 뭐예요? 3의 배수가 되겠죠? 즉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가 되면 어떻게 해라? 컨티뉴 해라.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 컨티뉴는 어디로 가? 얘는 컨티뉴 만나는 순간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야. 즉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면은 그냥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연산을 진행하라. 증가를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이제 카운트를 해서 해당 카운트를 5로 나누었을 때의 뭐를? 0이냐 나머지가 즉 5의 배수이냐 이거죠. 5의 배수이냐. 자, 5의 배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엔터를 쳐라. 여기에서의 5의 배수는 뭐가 5의 배수예요? i가 5의 배수인 게 아니라 카운트가 5의 배수예요. 카운트가.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카운트가 5의 배수입니다. 이 카운트는 뭘 세기 위한 거냐면 출력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나가다가 카운트를 계속 하나씩 증가시키죠.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 1, 2, 3, 4, 5 이렇게 하죠. 그쵸? 쭉쭉쭉 올라가다가 2의 배수 빼고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 하다가 숫자를 세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즉 1이 출력이 됐어. 1부터 시작하니까. 자, 2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3 안 나와요. 4 안 나와. 그 다음 5 나오죠.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잖아. 그러면 5 되고 나서 얘는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와서 플러스 계속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 출력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야. 1부터 해서. 이해돼요? 그 다음에 6 2 또는 3의 배수니까 안되죠. 7 나오네. 8 2의 배수. 9 3의 배수. 10 2의 배수. 11 그럼 여기까지가 카운트가 지금 4개가 된 거야. 12 2의 배수. 13 이렇게 나오죠. 카운트가 몇 개 됐어? 5개 됐죠. 그 다음 6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자, 14 같은 경우에 2의 배수, 15 3의 배수, 16 2의 배수, 17이 나와줘야 돼. 17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17이 나왔는데 딱 보니까는 카운트가 몇 개까지 갔어? 지금 5개까지 갔죠. 그죠? 나누니까 5의 배수가 됐지. 즉 개수가 5개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라? 엔터 쳐라. 그래서 얘가 여기로 내려와요. 5개마다 끊어가지고 어떻게 하자? 출력을 하자 이런 얘기야. 요 내용은. 지금 중간에 보면은 프린트 i 할 때 역슬래시 t는 탭키를 눌러줍니다. 탭키 정렬할 때 사용을 하죠. 탭키 눌러서 이렇게 탭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즉 출력을 하는데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면 출력에서 아예 빼버리자. 출력하지 말자. 요런 의미가 되는데 출력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5개씩 끊어서 보자예요. 만약에 요 문장이 없어. 자, 요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1열로 쭉 출력이 되겠죠. 1부터 해서 49까지 한 줄로. 이해되었습니까? 그냥 보기 좋게 출력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집어넣어 준 거다. 요러한 제어를 넣어 준 거다. 자, 컨티뉴를 그냥 쓰지 않는다 그랬죠. 컨티뉴 쓰면은 요 밑에 거 실행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 컨티뉴가 되기 위한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이 필요하다. 이걸 2%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설명했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이제 간단한 또 다른 예제가 되는데, 자, 1부터 10까지의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 누적 합계를 출력 형태를 가지고 아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0까지 요 형태가 나오도록 지금 코딩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결과만 딱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중 포문을 사용했어요. 이중 포문? 포문 안에 지금 뭐 집어넣은 거야?
if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if. 자, j가 0이고 i는 1입니다.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j에다가 i의 값을 계속해서 더해 줍니다. 먼저 출력을 i를 해요. 그럼 얘는 뭐가 나와? 1이 나오는 거죠. 먼저 i가 1. 그랬을 때 만약에 i가 10과 같으면 그제서야 뭘 출력해라? 등호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해라. 여기 10과 같으면 i가 10까지잖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system.out.print j예요. 자, 이 j는 결국에 뭐예요? 이거 누적 합계란 얘기죠? 등호 나오고 그 뒤에 뭘 나와라? 누적 합계 나오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10이 아니면 뭐예요? 계속해서 연산자를 출력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i가 1일 때 1 됐죠? 그죠? 자, j는 얼마야? 1이지. 자, 요게 i고 요게 j예요. i가 1일 때 j 1이죠? 1 출력했지? 그 다음에 조건 만족 안 하죠? 뭐 해야 돼? 더하기 연산자 보내야 되겠죠? 다시 올라가요. i가 이제 얼마가 돼? 2가 됐죠? j 얼마가 됐어? 1 더하기 2 하니까 3이 됐겠죠? i가 10 아니죠? 더하기 연산자 보내야겠죠? 여기로 내려가니까 i가 3이 됐죠? 누적합계 얼마? 6이 됐죠? 다시 어떻게 돼? 더하기 연산자 보여줘야겠지? 올라가서 비교하죠? i가 4가 되죠? 누적합계 얼마? 10이 됐죠? 지금 이게 디버깅 과정이에요. 요 정도만 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5, 6, 7, 8, 9, 10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똑같이 출력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해당 뒤의 값이 계속해서 누적될 것이다. 지금 디버깅 과정 같이 해본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RD라고 하는 객체 변수 만들어서 자,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자, int n 그 다음 더블 썸이니까 얘 뭐요? 데이터 타입이 실수로 나오겠네. 그죠? 자, int i는 0이고요. while i는 rd.next int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입력 받는데 입력을 받죠. 그죠?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았습니다. 입력을 받아가지고 i에다 저장을 해요. 이 저장된 값이 0이 아닌 동안에 자, not equal이니까 0이 아니면 누적 합계를 구해라. 누적 합계를 계속해서 구해라. 근데 0이 입력되잖아요. 0이 입력되면 어떻게 돼? 나가라. 즉 이건 뭐냐면 0을 입력하는 순간에 누적 합계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문으로 지금 계속 어떻게 하냐면 입력한 숫자를 계속 내부에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 이제 끝낼 거야 그랬을 때 종료값으로 0을 준 거야. 0을 딱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어떻게 한다? 밖으로 나가니까 요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력 자체에 뭐가 돼? 입력된 숫자의 개수는 n이다. 자, n이 바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카운트를 계속해서 카운트를 한 다음에 자, 평균을 구해주는데 썸 나누기 n이다. 우리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전체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개수로 나누죠.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더한 다음에 그 과목의 개수로 나누잖아. 그죠? 그래서 카운트 된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 합계 나누기 카운트. 그러니까 얘는 나는 지금 10, 20, 30, 40까지만 했어요. 4개만 한 거야. 요 0은 뭐란 얘기예요? 연산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끝내기 위한 거란 얘기예요. 끝내기 위한 거. 그래서 0을 입력하니까 이제 끝내고 계산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갔으면 그냥 입력을 막 했을 거야. 분명히. 아니면 똑같이 입력을 해봤겠죠? 여기에 이제 있는 것처럼 12, 30, 40, 그 다음 0 이런 식으로. 그죠? 하지만 계속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얘를 정확하게 더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출력문을 넣어줘야겠죠. 그죠? 출력문을 어디다 넣어줘요? 출력문을 이 개수가 나오기 전에
이 개수가 나오기 전에 뭐 while문 안에다가 출력문 줘가지고 계속 누적 합계를 구하려면 숫자를 입력하고 종료하려면 0을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한 반복으로 0 입력 전까지는 계속해서 뭘 구한다? 합계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가 된다. 자, 다음 두 while문. 자, 캐릭터 A는 A라고 했습니다. 캐릭터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넣어 주었고요. 자, 두 실행해라. A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A에 A 플러스 1 했어요. A 플러스 1 해가지고 지금 뭐 해준 거야? 캐릭터 형태로 뭐 했어요? 캐스팅 시켰죠? 그쵸? 형변환 시켜준 거죠. 이전에는 뭘 했어? 출력문에서 변환시켰잖아, 그죠? 근데 얘는 아예 연산을 시키면서 캐스팅, 캐릭터 형태로 바꿔가지고 뭐 했어요? while A가 Z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Z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122가 되는 거죠. 그죠? 정수로 따지면. 근데 지금 다 캐릭터로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캐릭터가 변환이 되는 거고 캐릭터 비교하는 거죠. Z라는 놈으로. 자, 요 놈은 그냥 단순 출력이기 때문에 뭐 했어? 쭉 이렇게 출력이 되죠. 소문자로. 자, 포문의 또 다른 백미죠. 구구단 출력하기.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1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한 거예요. 자, i를 1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는데 증가시키고 나서 뭘 해주느냐? 출력을 해주는데 엔터를 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빈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요게 뭐냐면 해당 단이 돼요. 요게 첫 번째가 단. 그러니까 1단이란 얘기야. 그리고 J는 1부터 9까지 마찬가지로 탭키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I 그 다음에 곱하기 표시하고 J 등호 그리고 연산 결과. 얘는 탭 이용해서 요게 J예요. 요게 I야. I가 1, 1, 1, 1, 1 언제까지? 9개 갈 때까지. 그 다음 J 하나씩 증가시키죠. 1, 2, 3, 4, 5, 7, 8, 9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가 끝났으니까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뭐 해줘? I 증가시키고 엔터. 여기서 엔터. 2단이죠? 쭉 옆으로 가서 탭키 누르면서 가다가 끝났으니까 엔터. 출력 결과 이거 확인했나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구단 만들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내용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된다. sum은 0이에요. 자, for int i는 1부터 100까지 i를 증가시키는데 만약에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과 같다면 이 얘기는 홀수라면, 그죠? 홀수이면 어떻게 해라? continue. 홀수이면 continue니까는 밑에 실행이 안 되고 위로 슉 올라가는 거죠. 짝수이면 누적 합계에 더해요. sum에다가 i를 더해. 즉 이건 뭐야? 홀수는 무시하고 짝수만 계속해서 더해줘라. 이런 의미가 돼요. 만약에 내가 홀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홀수의 합. 얘만 0으로 바꾸면 되죠? 1을 0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짝수일 때 컨티뉴 돼서 올라갈 거 아니야. 밑에 실행 안 되고. 홀수일 때만 어떻게 돼요? 누적 합계 구하겠죠. 그쵸? 그래서 자, 홀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 짝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나머지 연산자와 if은 이러한 조건 비교를 이용해서 건너뛰고 덧셈 할 건 덧셈하고.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인데 1부터 1000까지 하고 싶으면 이것만 10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부분만. 되셨나요? 3의 배수에 한만 뺄 수 있어요, 없어요? 3의 배수에 한만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 있죠. 3의 배수면 그냥 얘를 3으로 나눠가지고 0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3의 배수는 전부 다 빠질 것이고 3의 배수의 합만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3의 배수의 합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되잖아. 3의 배수라는 건 3으로 나눠서 0이 되는 거죠. 0이 되면 누적 합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컨티뉴 해라. 완전 간단하죠. 그 응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입력을 받아가지고 무한으로 입력을 받을 거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while문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난데없이 true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무한으로 입력을 받아요. 그런데 자, 무한으로 실행이 되면 안 되니까 제한 조건을 둡니다. 만약에 인점, 자, 이는 스캐너예요. 인점 next int의 값이 -1과 같다면, 자, -1과 같다면 어떻게 해라? 브레이크 해라. 즉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1을 입력하는 순간 나가라라는 얘기죠. 얘는 카운팅 된다 안 된다? 얘는 카운트 안 됩니다. -1이라는 거는 이제 제어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넘버를 하나씩 증가시켜요. 그럼 내가 숫자를 막 입력을 한단 말이죠. 그랬다가 -1을 입력하는 순간에 그 전까지 입력한 숫자의 개수를 카운팅 해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10, 8, 9, 5 이렇게 나갔다가 -1 하면은 요거는 끝내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숫자 몇 개?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입력한 숫자는 4개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에 대한 예제 몇 가지를 봤어요. 연습을 한 개였는데 이러한 예제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해가 돼요? 그냥 실행을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들었을 때 하고 좀 달라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해 줬죠, 그죠? 이거 하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설명만 하는데. 자, 앞으로 이제 과제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못했던 걸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안 된 거, 그걸 위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